일단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자산 배분 맨날 이제 자산 배분 하라는데 이제 자산 배분 뭐 어쩌라는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재미없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들 뭔가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있기는 한데 되게 희미할 거예요. 이제 이게 자산을 잃지 않는 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크게 깨지지 않는 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그냥 이제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 주식하다가 어떤 때는 채권 하다가 어떤 때는 금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자산 배분이 여러분 오늘 이 부분 그 기억하고 나중에 가셔가지고 친구분들하고 얘기하실 때 그냥 좀 자랑하실 만한, 그런 기억해 두시면 자랑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요. 워렌 버핏이나 투자 대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고 하잖아요. 공짜는 없고 이제 리스크를 내가 취하면 그만큼 수익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이제 더 잃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딱 하나 공짜 점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산 배분입니다. 여기 보면 해리 마코이츠라는 분이 이제 1950년대에 이미 지금부터 한 70년도 전에 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를 개발하시고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노벨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분이 해리 마코이츠라는 분이고, 마코이츠라는 이름은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난 간담회 때 참가하신 분은 MVO라는 어떤 자산 배분 모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그거를 다 창시하신 분이 이분인데, 보면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해리 마코이츠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냥 다른 분입니다. 왠지 좀 해리라고 생겼으면, 해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제 공짜 점심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숫자나 이론을 너무 자세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일 마지막에 기억하기 쉬운 문구로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돼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내가 만들었다. 바스켓을 만들었다. 주식도 담고 채권도 담고 뭣도 담아서 어떤 이 바구니를 만들었는데, 얘의 특성이 뭐니라고 할 때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하고 얘가 시장이 변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변동성, 이거를 대표적인 두 가지 특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얼마니, 변동성이 얼마니, 이렇게 질문하면은 서로 이제 얘기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 같은 거죠.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이제 한번 계산할 때 자산 두 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산 첫 번째는 40%, 자산 두 번째는 60% 비중을 줬습니다. 두 개 합치면 100%죠. 이제 40%짜리 이제 자산 1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60%를 차지하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40% 곱하기 8하면 3.2%죠. 그 다음에 60% 곱하기 3하면 1.8% 나옵니다. 그 두 개 더하면 밑에 숫자 5%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개의 숫자 같은 거 보이시죠?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은 그렇지 않아요. 40%짜리 이제 변동성이 15% 이제 주식하고 비슷하죠. 60%짜리 3% 채권하고 비슷하죠. 이런 두 자산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계산할 때는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라는 거를 얘기해야 돼. 상관관계는 뭐냐면 A라는 자산이 이쪽으로 갈 때 B라는 자산이 반대쪽으로 가면 그러면 상관관계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때처럼 내가 가면은 이 강아지도 따라온다? 그러면 상관관계 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자산을 잘 배분했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그 자산 간의 이제 상관관계 첫 번째 칸 이 대각선은 이제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나와 나의 관계니까 당연히 1이겠죠. 내가 가면 내가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1과 2의 관계. 내가 갈 때 자산 2는 마이너스 6만큼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반대로 가는 자산으로 자산 배분을 해봤더니 이 섞어놓은 그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15 곱하기 0.4 해서 6%, 그 다음에 3 곱하기 60% 해가지고 1.8% 더해서 이제 7.8%가 돼야 되는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5.8%가 됩니다. 이게 유일한 공짜 점심이에요. 이거 말고는 어떤 공짜 점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산을 섞어야만 변동성이 줄어들고, 우리가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뭐가 좋냐? 성과 측정할 때 그냥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수익률이 높아요도 있지만 무위험 자산 대비 얼마나 많이 얻었냐도 측정하거든요. 그게 유식한 말로 샤프 레이쇼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금에다가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2%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6%를 얻었을 때 6%가 잘했냐도 중요하지만 2%보다 얼마나 잘했냐도 중요하겠죠. 2%는 거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4%만큼 이제 잘했다 이런 거 측정할 때
위험 대비 그 수익률을 측정하는데 그때 이 변동성이 들어가고 이 변동성이 작을수록 당연히 더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얻었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관관계가 이제 플러스인 것끼리 만약에 섞었다 그러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1만큼 가는데 0.8만큼 가는 애를 같이 가도 어느 정도의 분산 효과는 있어요. 1만큼 가는데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애를 같이 가도 분산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갔을 때 제대로 분산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같이 가져가는 게 자산 배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어릴 때 처음 요리할 때 어머니한테 뭐 요리 어떻게 하고 고춧가루 얼마나 넣어야 되냐고 하면은 대답 어떻게 하세요? 적당히더라고 하시잖아요. 그 적당히가 세상에 제일 어려운 말인데 자산 배분도 똑같습니다. 그럼 네가 말한 게 다른 자산끼리 섞으면 좀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그거를 몇 개를 섞어야 되니? 얼마나 섞어야 되니? 에 대한 질문이 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가로축이 상관관계입니다. 여기가 0이고 저쪽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 마이너스 1, 이쪽이 완전히 똑같이 가는 경우 1입니다. 이게 이제 자산 두 개를 섞었을 때 변동성이 20%짜리인 이 자산들을 섞었을 때 보면 똑같이 가면 20%, 완전히 반대로 가면 내가 1만큼 갔을 때 얘가 마이너스 1만큼 깎아버리니까 수익이 상쇄돼 버리겠죠. 그때 그러면 변동성 0. 변동성이 0인 건 뭐다? 지금 시작 전부터 마지막 날까지 쭉 변함없는 그 기울기로 올라가는 수익률, 예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기 날 그냥 받게 되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0인 상품인 예금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딘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이 자산의 개수예요.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뭐 많이 섞는다고 해가지고 좋아지느냐? 아까 이제 얘기했던 변동성인데 한 개만 했을 때는 이만큼 높은 자산이 두 개 섞는 순간 이렇게 뚝 떨어지죠. 3개, 4개 하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한 10개 정도 좀 넘고 보니까 어떠세요? 별로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20개 하는 거나 30개 하는 거나 이 차이는 별로 없어요. 이거 장비병 좀 있으신 분 있잖아요. 뭐 자전거나 스피커나 뭐 자동차나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자전거 예로 들면은 10kg 무거운 자전거에서 9kg 넘어가려면은 100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9kg에서 8kg 가려면은 이제 50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8에서 7kg 가려면 100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효용이 별로 없는 것처럼 개수 늘려봤자 효용이 별로 없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10몇 개 내지는 적게는 한 5-6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결정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보셨던 같은 그림인데 상관관계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로 이제 하면은 예금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예금이라는 거는 그러면 예금만 들고 가면 되느냐?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금은 그냥 바다에 떠가지고 바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면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감수하고 폭풍우가 불더라도 그 바닷속에서 가는 잠수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바다에서 막 앞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변동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자산 배분을 왜 이제 계속 강조하는지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미래 수익률 알 수 없잖아요. 그 얘기 이제 그 주식이든 포트폴리오든 다 똑같이 얘기하고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는 똑같은데 설계는 할 수 있어요. 설계는 뭘로 하느냐? 내가 변동성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변동성이라는 말이 별로 안 와닿으시죠, 지금. 이게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변동성을 뭐 분산, 표준 편차 뭘로 하건 그거를 상관관계가 줄여주건 그냥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상관관계가 작은 것끼리 이제 마이너스면 더 좋죠. 작은 것끼리 섞으면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거 기억하시고 변동성이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 하면 우리 프리즘 간담회 때 자주 보시는 MDD 차트 있죠. 코스피는 이만큼 빠졌는데 저희는 요만큼밖에 안 빠졌어 하고 이제 그 자랑하는 그 차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매진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써왔습니다. 자산 배분하고 리밸런싱 저희가 그 프리즘에서 꼭 지키십사 하고 말하는 철학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 배분도 어렵고 리밸런싱도 단어 어렵다 하시면은 앞글자만 따가지고 자리 지키기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 배분, 리밸런싱, 자산 배분, 리밸런싱. 자산 배분하는 이유는 뭐다? 여기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공짜 점심을 줄 수 없는데 유일한 공짜 점심 딱 하나가 자산 배분. 그게 뭐냐?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 갖고 있으면 내 바구니의 변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바구니 안에 이쪽으로 가려는 닭 하나하고 이쪽으로 가려는 닭 한 마리 넣어놓으면은 서로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별로 안 흔들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두 번째, 2개 이상의 자산을 함께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거고 주변에서도 아마 똑같은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야, 주식이 좋을 때 주식하고 채권 좋을 때 주식 팔고 채권 하면 되지. 내지는 주식 가지고 삼성전자가 좋을 때 삼성전자하고 하다못해 한국전력이라도 좋을 때가 있겠지. 그러면 삼성전자 다 팔고 한국전력 사면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근데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두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몰빵이잖아요. 몰빵이고 몰빵이 맞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더 틀렸어요. 심지어 몰빵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점 고점 정확히 내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몰빵은 저점 고점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몰빵한 채로 내가 꼭지에 사면 어떻게 돼요? 내 돈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주식하다가 채권 하다가 또 주식할 때 이렇게 주식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애초에 버리시고 무조건 한 접시 위에 자산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자산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 그게 자산 배분입니다. 시기에 맞춰서 자산 갈아타겠다는 거 몰빵이고 도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적당한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다못해 너무 힘들어서 그 이퀄레이트를 선택했든 MBO 같은 좀 쉬운 거를 하든 아니면 내가 실무자 따라가겠다고 블랙리터만을 하든 뭔가 모델을 찾았으면 뭐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그냥 프리즘에 맡겨야지 하실 수도 있겠죠.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된다? 리밸런싱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걸 안 하면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제일 강한 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겠죠. 아까 이제 이퀄레이트가 1등 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세게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막 치고 나오려고 하는 애는 눌러줘야 되고 혼자서 이렇게 바닥에 찌그러져 있는 애는 좀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자신만만하던 애는 꼬꾸라지고요. 밑에 이제 숨어있던 애는 좀 자신감을 되찾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자산을 냅두는 그런 몰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리밸런싱. 그리고 동시에 싼 거를 사고 그 비싼 거를 파는 효과를 내주는 게 리밸런싱이니까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미없는 얘기 좀 졸리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궁금증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